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다. 그들은 한 번 맺은 주인과 평생을 함께하며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는 개다. 한국에서 수백 년 동안 충성심과 용맹함을 인정받아온 진돗개. 그들은 절대 쉽게 겁먹지 않고 낯선 존재가 가족을 위협하면 본능적으로 싸운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다. 이름만 들어도 힘이 솟아나는 세 마리의 진돗개. 희망, 사랑, 평화. 이 세 마리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을 지킨 영웅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가족은 2번이나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았다. 그리고 희망, 사랑, 평화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 첫 번째 위기는 아주 평범한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다. 우리 가족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평온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다니엘과 니콜로는 마당에서 희망, 사랑, 평화와 함께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때 희망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희망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사랑과 평화도 동시에 귀를 쫑긋 세우며 어둠 속을 주시했다. 그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숲속에서 붉은 눈빛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마르코, 저거 뭐야? 남편도 창밖을 바라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늑대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뛰어들었다. 다니엘, 니콜로, 어서 안으로 들어가. 나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을 불렀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2번째 늑대, 3번째 늑대. 숲속에서 더 많은 늑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늑대떼가 사냥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희망이 먼저 움직였다. 희망은 포효하듯 크게 짖으며 늑대에게 돌진했다. 사랑과 평화도 동시에 움직였다. 늑대들과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희망이 가장 먼저 늑대 우두머리와 맞붙었다. 늑대가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었지만 희망은 날렵하게 피하며 반격했다. 사랑은 아이들 앞을 막아서며 보호 자세를 취했다. 늑대 한 마리가 다니엘과 니콜로 쪽으로 접근하자 사랑은 재빨리 그 늑대의 다리를 물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평화는 차분하게 늑대들의 퇴로를 차단했다. 늑대들이 공격할 기회를 찾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다. 늑대는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희망, 사랑, 평화는 전략적으로 싸웠다. 결국 늑대들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한 마리씩 꼬리를 내리고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무사했다. 희망, 사랑, 평화 덕분에 나는 숨을 몰아쉬며 희망, 사랑, 평화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이 개들은 왜 이렇게 용감한 걸까?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우리 가족이 이 3마리의 개들과 처음 만났던 날을. 그날 밤 희망, 사랑, 평화 덕분에 우리는 늑대의 습격에서 살아남았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3마리의 개들을 바라보았다. 희망은 여전히 울타리 너머 숲을 주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사랑은 아이들 곁에 바짝 붙어 혹시라도 남은 늑대가 나타나지 않을까 긴장한 모습이었다. 평화는 조금 뒤쪽에서 늑대들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알던 평범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진정한 보호자, 가족을 지키는 수호자였다. 그 순간 나는 떠올렸다. 도대체 이 3마리의 개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의 가족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싸우는 존재가 되었을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몇 년 전 한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그들을 만났던 순간으로. 몇 년 전 마르코와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었다. 마르코는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한국의 건축과 자연을 연구했고 나는 한국 문화를 배우며 여러 곳을 여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한국 남쪽의 작은 시골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 할머니를 만났다. 그 할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한 마리의 진돗개와 함께 살고 계셨다. 그 개의 이름은 백설이었다. 백설은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아주 단정하고 위험 있는 개였다. 그의 눈빛은 다른 개들과 달랐다. 마치 사람처럼 깊고 지적인 느낌이 들었다. 할머니는 백설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용맹한 개인지 이야기해 주셨다. 이 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집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는 존재라고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백설이 5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할머니는 백설을 자랑스럽게 쓰다듬으며 우리에게 말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어. 이 아이들은 언젠가 누군가를 지키는 존재가 될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새끼 강아지들을 바라보았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세 마리가 있었다. 한 마리는 다른 강아지들보다 앞장서서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겁이 없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 강아지가 바로 희망이었다. 다른 한 마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먼저 강아지들끼리의 균형을 맞추려는 듯 움직였다. 공격적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도 않는 모습이었다. 그 강아지가 사랑이었다. 마지막 한 마리는 조용히 앉아 다른 강아지들을 바라보았다. 위험이 없는지 상황이 어떤지를 분석하는 듯한 태도였다. 그 강아지가 평화였다.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세 마리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할머니가 말했다. 이 아이들은 너희와 잘 어울릴 것 같구나. 나는 그 말을 듣고 마르코와 눈을 마주쳤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할머니께 부탁해 강아지들을 입양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희망, 사랑, 평화. 할머니는 우리가 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 깊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이름이구나. 이 아이들이 너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줄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희망, 사랑, 평화와 함께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냈다. 강아지들은 빠르게 자랐고 점점 더 똑똑하고 강해졌다. 그리고 마르코의 한국 근무 기간이 끝나면서 우리는 스위스로 돌아왔다. 물론 희망, 사랑, 평화도 우리와 함께였다. 그들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부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스위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기억이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숲을 응시하는 희망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랑은 다니엘과 니콜로 곁에 앉아 있었고 평화는 아직도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몇 년 전 우리가 한국에서 만난 세 마리의 작은 강아지들이 지금은 이렇게 우리를 지키는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에. 하지만 이 늑대 사건이 끝이 아니었다. 우리는 몰랐다. 더 강한 적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늑대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긴장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늑대의 습격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마을 회의를 열어 보호 대책을 논의했고 쓰레기 관리와 울타리 보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희망, 사랑, 평화는 여전히 매일 밤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어딘가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늑대 습격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새벽 공기가 차가운 어느 날 밤 희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전에 늑대가 나타났을 때보다 더 크게 짖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설마 또 늑대인가? 그런데 이번엔 느낌이 달랐다. 희망, 사랑, 평화가 일제히 한 방향을 바라보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우리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건 늑대가 아니었다. 비교할 수도 없는 덩치, 무겁고 강한 발걸음, 야생곰이었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늑대는 쫓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곰은 단순한 맹수가 아니다. 그 어떤 개라도 한 번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나는 급히 마르코를 흔들어 깨웠다. 마르코, 곰이야. 그 순간 희망이 곰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사랑과 평화도 그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에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 늑대보다 훨씬 강한 적과 맞서려 하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희망이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고 사랑과 평화도 몸을 낮추며 경계 태세를 갖췄다. 나는 창문을 통해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숲에서 천천히 걸어나오고 있었다. 그건 늑대가 아니었다. 비교할 수도 없는 덩치, 무겁고도 조용한 발걸음.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야생곰이었다. 곰은 우리 집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커다란 몸집은 창문 너머에서도 확연히 보였다. 도망칠 수도 없고 싸우기에도 벅찬 상대. 나는 마르코를 다급히 흔들어 깨웠다. 마르코, 곰이야. 마르코는 눈을 뜨자마자 희망사랑 평화가 곰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는 걸 보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곧바로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말도 안 돼. 곰은 이제 마당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다. 커다란 발톱이 땅을 지시기듯 움직였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목적이 분명해 보였다.
부엌. 그 순간 깨달았다. 음식 냄새다. 곰은 늑대와 달랐다. 그는 사냥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게 더 위험했다. 야생곰이 음식 냄새를 맡고 접근하면 먹이를 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창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다. 다니엘, 니콜로를 깨워. 어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 방으로 달려갔다. 다니엘과 니콜로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다. 얘들아, 일어나. 빨리. 다니엘이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엄마, 왜 그래? 곰이야. 집 앞에 곰이 있어. 그 순간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욱 커졌다. 쾅! 나는 몸을 돌려 창밖을 보았다. 곰이 부엌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유리가 흔들렸다. 곰의 거대한 앞발이 창문에 닿을 때마다 깨질 듯한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마르코가 다급히 소리쳤다. 차로 가자. 지금 당장. 나는 아이들을 안고 서둘러 뒷문으로 달려갔다. 마르코는 열쇠를 챙기며 우리 뒤를 따랐다. 하지만 희망, 사랑, 평화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곰을 향해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다. 나는 차문을 열면서도 희망, 사랑, 평화를 불렀다. 어서 와. 차에 타. 하지만 희망은 단호했다. 그는 곰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더니 낮게 으르렁거렸다. 사랑과 평화도 희망 곁에 섰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들은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 이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여기 남기로 한 것이다. 제발. 나는 절망적으로 외쳤다. 하지만 희망은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다. 곰은 점점 더 흥분하고 있었다. 그는 부엌 창문을 더 세게 두드렸다. 창문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희망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곰을 향해 크게 짖으며 돌진했다. 곰은 순간적으로 시선을 희망에게 돌렸다. 바로 그때 사랑이 곰의 반대편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평화도 다른 방향으로 돌아 곰을 포위했다. 이건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희망, 사랑, 평화는 전략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곰은 한참을 주시하더니 마침내 희망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하지만 희망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날렵했다. 그는 재빨리 몸을 피하며 곰의 다리를 향해 날카롭게 짖었다. 곰이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다. 그 순간 사랑과 평화가 동시에 움직였다. 사랑은 곰의 측면을 공격해 시선을 분산시켰다. 평화는 곰의 후방에서 끊임없이 짖으며 곰을 더욱 흥분하게 만들었다. 곰은 혼란스러워했다. 처음 보는 방식의 공격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곰은 쉽게 포기하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한번 희망을 향해 거대한 앞발을 휘둘렀다. 희망은 피했지만 땅이 파이도록 찍히는 곰의 힘을 보며 나는 절망했다. 제발 멈춰. 그때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보음. 마을의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 우리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곰은 순간적으로 소리에 놀랐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긴장했다. 그리고 희망, 사랑, 평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곰을 향해 맹렬하게 짖었다. 곰은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천천히 숲속으로 물러났다. 그리고 마침내 곰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그제야 무너진 듯 주저앉았다. 끝났어. 마르코도 숨을 몰아쉬며 땅에 주저앉았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제야 희망, 사랑, 평화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끌어안았다. 너희가 없었다면. 그들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제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야생동물을 적으로만 봐선 안 된다. 우리와 자연이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 가족을 구한 이 사건은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곰이 숲으로 돌아가고 마을의 비상경보가 울린 후 경찰과 주민들이 몰려왔다. 그제야 우리는 안도하며 숨을 몰아쉴 수 있었다. 나는 희망, 사랑, 평화를 꼭 끌어안았다.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정말 고마워. 너희가 우리를 살렸어. 희망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고 사랑과 평화도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일이 아니었다. 마을 전체가 변화해야 할 순간이었다. 우리는 깨달았다. 이제는 야생동물을 무조건 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곰과 늑대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먹이를 찾고 살아남기 위해 내려온 것이었다. 이제 마을은 선택해야 했다. 무조건적인 사냥인가, 아니면 공존을 위한 대비책인가? 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건이 있은 후 마을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와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이제 늑대도 모자라 곰까지 나타났다고? 이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사냥 허가를 받아야 해. 하지만 무작정 사냥을 하면 자연이 더 망가질 수도 있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나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저희 가족이 늑대와 곰의 습격을 직접 겪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저희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늑대와 곰이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들은 우리를 노린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가기 위해 내려온 것이었어요. 한 노인이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또 습격당할 텐데. 나는 희망, 사랑, 평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는 공존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공존? 그게 가능하긴 한 건가? 우리가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단 말이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다. 저희 가족을 지킨 건 이 3마리의 진돗개였습니다. 늑대와 곰을 무작정 공격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협력으로 몰아냈어요. 우리는 이들처럼 대비를 철저히 하면 야생동물과도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마을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1. 쓰레기 관리 강화. 곰과 늑대가 마을로 내려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음식 냄새 때문이었다. 그래서 곰이 접근할 수 없는 특수 쓰레기통을 도입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2. 울타리 보강 앤드 보호 동물 도입. 진돗개가 우리 가족을 지킨 것처럼 마을에서도 보호견을 활용하기로 했다. 마을 곳곳에 울타리를 보강하고 보호견을 기르기 시작했다. 희망, 사랑, 평화의 활약 덕분에 많은 가정이 보호견을 키우기 시작했다. 3. 야생동물과의 공존 교육. 마을에서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야생동물의 행동을 이해하고 안전한 대처법을 배우면서 사람들은 점점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 덕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몇 달 후 곰과 늑대가 더 이상 마을로 내려오지 않기 시작한 것이었다. 자연스럽게 야생동물과 인간의 영역이 분리되었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마당에서 희망, 사랑, 평화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다니엘과 니콜로는 그들 곁에서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속삭였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으며 평화가 있으니까. 그 순간 희망이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사랑과 평화도 다니엘과 니콜로 곁에 앉아 평온한 아침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마을도 변하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숲 근처를 산책하던 중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곰이 떠난 자리에서 작은 아기 곰 한 마리가 어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미 곰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작은 곰을 부드럽게 알아주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다. 우리는 자연과 싸워 이겨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제 우리 마을은 야생과 공존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희망, 사랑, 평화 덕분이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이해로 자연과 공존해야 합니다. 희망, 사랑, 평화가 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실화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